이번 시간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서식 기본 상자에서 함초론 바탕 10포인트 양쪽 정렬 줄간격 160%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용지 여백 F7키를 눌러주세요. A4 세로 그리고 용지 여백에서 위쪽을 10 탭키 누르고 10 왼쪽 오른쪽은 11 머릿말 꼬릿말은 10 제보는 0으로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페이지 구분을 위해서 1점 누르고요. 한 칸 띄우지 말고 엔터키 누르세요. 한 칸 띄우면 자동으로 이렇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점까지만 하고 엔터키 눌러서 2개나 3개 빈줄 만들어 놓으세요. 2번 점 누르고 역시 그대로 엔터 한 번이나 2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페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Alt, Shift, 엔터키나 쪽으로 가서 구역 나누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3번 점 엔터 3번 눌러주고 4점 엔터 2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Alt Shift 엔터키 다시 구역 나누기를 지정해 주세요. 마지막 페이지는 번호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파일 저장할게요. Alt S키나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나타났죠? 폴더를 만들어 놨다면 내 PC 밑에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주세요. 폴더 만들어 놓지 않고 연습한다면 여러분이 아무 폴더에나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이쪽에서 지정하는 하이퍼링크를 위해서 책갈피를 입력할 곳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정통성 맨 앞에 커서를 가져다 놓으세요. 이곳에서 책갈피를 만들 겁니다. 단축키 Ctrl KB 또는 입력에서 책갈피를 지정하면 됩니다. 메뉴에서 바로 내려가 찾는 게 도구 모음에서 찾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책갈피 이름은 지우고 통일 입력해 주세요. 바로 넣기 누르면 됩니다. 이제 문서 제일 첫 번째 1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1번 써있는 바로 아래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여기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입력해 주세요. 폴리시 점까지 했다면 그대로 바로 엔터키 눌러주세요. 영문 아래 빈줄 없이 바로 한글 문장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한 번 더 눌러서 빈줄 만들어도 되고 빈줄 안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스타일 지정을 위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블록 설정할 때 빈줄 또는 위에 제목줄이 스타일 지정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스타일 단축키 F6키를 눌러주세요. 바로 왼쪽 하단에 더하기 표시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에 영문으로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 이름 입력하세요. 스타일 종류 문단 상태에서 문단 종류 클릭을 해주세요. 여백에서 왼쪽 지시된 값으로 15 입력해주세요. 간격에서 문단 아래를 문단 아래 간격 지시된 10을 입력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서 빠져나오고 다시 글자 모양을 눌러주세요. 먼저 글꼴 바꾸기 전에 크기 장평 자감부터 언어가 대표인 상태에서 수정하겠습니다.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 입력을 해주세요. 언어 대표를 한글로 변경하고 글꼴을 함초론 바탕이 아닌 도둠이라고 입력하고 도둠 선택해주세요. 언어 다시 한글을 영문으로 변경하고 글꼴을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굴림 선택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추가하면은 스타일 목록에 이름 지정한 게 나타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 서식에서도 보면은 스타일 지정한 이름이 나타나고 현재 그 스타일로 설정이 된 게 확인이 됩니다.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빈줄은 한 칸 또는 2칸 정도 있으면 됩니다. 저는 2칸 만들어 놓고 2번 바로 아래다 커서를 놓고 표 만들기를 할게요. Ctrl NT 또는 입력에서 표 위에 표 모양을 클릭을 해주면 표 만들기 대화상자 나타납니다. 줄 수는 세어보면 5줄이고 칸수는 6칸이 나올 겁니다. 크기 조정은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 자동으로 지정하세요. 기타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하고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표 전체를 F5 3번 또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셀 전체 블록 설정해주세요. 서식 도구상자에서 함초론 바탕되어 있는 걸 도둠으로 변경 선택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변경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정렬은 모두 먼저 가운데 정렬로 한번 정렬을 하겠습니다. 출력된 내용을 보면 서울, 부산, 평양, 청진 합계에 해당되는 데이터 부분
여기하고 이 부분이 모두 숫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지시대로 오른쪽 정렬이고 출력 형태에서 봐도 정렬에 대한 지시를 보지 않더라도 오른쪽 정렬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우스로 편하게 이렇게 모두 여기 대각선 표시된 부분까지 블록 설정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 지정하면 됩니다. 이제 ESC 키 누르고 지역부터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표 안에서 데이터 중에 콤마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콤마 입력하는 내용이 많다면 입력을 나중에 한꺼번에 지정하는 게 편할 테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키보드로 콤마까지 같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현재 조건에서 1번, 2번 지정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3번에 셀 배경, 면색 노랑 지정하는 부분 셀로 블록 설정해 주세요. 알파벳 C키를 눌러주세요. 배경 탭에서 채우기 색 선택하고 면색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노랑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색상 테마를 옵비스 선택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노랑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번엔 4번의 조건, 빈칸의 합계를 구할 텐데요. 합계 이 아래 3개 셀에 합계가 나타나야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고 계산한 값이 나올 빈 셀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 지정을 해주세요. 캡션을 이제 지정하겠습니다. ESC 키 눌러서 블록 설정 없애주세요. 캡션은 표에 대한 도구 상자인 Q라고 써있는 곳 제일 왼쪽에 가면은 가라고 해서 이 표시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캡션 영어의 첫 글자인 Ctrl N-C를 사용을 합니다. 캡션을 누를 때 그림이 있는 부분 누르지 말고 오른쪽에 역삼각형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캡션의 위치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를 선택하고 클릭해주세요. 입력된 표 내용 모두 블록 설정,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뒤에 공백 절대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조건 1에서 캡션도 도둠 10포인트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식 도구에서 도둠 선택을 해주고 글자 10포인트,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 정렬 눌러주세요. 이제 선 모양만 출력 형태처럼 지정하면 됩니다. 지역에서부터 합계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알파벳 L키를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에서 테두리 종류를 지정할 때 선 모양 바로 적용이 만약에 체크되어 있다면 반드시 체크를 없애주세요. 종류를 이중실선, 굵기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위와 아래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설정 누르겠습니다. 모든 셀을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L키를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이중실선 선택, 이번엔 바깥쪽을 눌러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ESC 누르고 보면은 바깥쪽과 첫 줄의 아래쪽에는 이중실선 지정된 게 보이죠? 첫 번째 열에 해당되는 부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이중실선 선택하고 오른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대각선 지정할 곳 선택해주세요. 셀이 하나만 선택되어 있을 경우엔 F5키 한 번만 누르면 블록 설정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테두리 선 지정할 때처럼 L키를 눌러주세요. 대각선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대각선 보여지는 것과 동일하게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 아래 저처럼 빈 줄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표 오른쪽에 문단부호가 보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에서 문단부호 체크하고 보도록 하세요. 표 바깥에서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 만약에 이 안에서 이러고 있다면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I 표시로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죠? 클릭을 해주면 표 바깥에 커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라도 표 아래 빈 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만들 텐데요. 차트는 표에서 노란색으로 지정한 부분이 차트의 데이터로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블록 설정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만들기 실행하세요. 차트가 위쪽에 바로 나타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개체 속성 들어가 주세요. 기본 탭에서 위치,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하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가 커서가 있던 위치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차트의 세로 테두리를 마우스로 잡고 드래그해서 표 크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차트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마법사 실행을 해주세요. 묶은 가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요. 가로막대형 선택을 해주고 묶은 가로막대형 선택 다음 눌러주세요. 방향을 지정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출력 형태하고 다를 겁니다. 열 선택을 해줘 보세요. 출력 형태처럼 범례, 세로축, 가로축이 나타난다면 바로 다음 눌러주세요.
차트 제목이 위쪽에 나타나고 X축의 제목이 아래쪽에 나타날 겁니다. 두 개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 입력 완료했다면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나니 단위 만명 이 표시가 X축에 나타나야 되는데 Y축의 제목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마법사 들어가지 않고 수정 가능합니다. 차트 도구에서 축의 제목을 선택하고 세로 항목축, 가로 항목축 어딘지 헷갈린다면 세로 항목축부터 선택해보면 됩니다. 단위 만명 써 있으니까 현재 이쪽에 대한 거겠죠. 보임되어 있는데요. 단위 만명은 다시 써야 되니까 오려두기 할게요. 보임의 체크를 없애주세요. 설정 눌러주고 다시 한번 축에서 제목 선택하고 가로 갑축 선택 그리고 보임을 눌러주고요. 내용에다가 다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면 되겠죠. 차트 조건 2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제목부터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제목 더블 클릭해 주세요. 배경에서 선 종류 없음을 한 줄로 변경하세요. 굵기 1포인트, 색은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그림자 선택해서 위치를 2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글꼴 선택한 다음에 굴림, 글자 크기 12포인트, 진하게 속성, 글자색 검정으로 설정 눌러주세요. 우선 Y축과 X축에 대해서 수정을 할 텐데요.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름표고 그리고 이렇게 단위 밑에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축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축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찾아서 지정했는데요. 바로 위에 나오니까 그냥 바로 올라가서 지정해도 동일하게 나오겠죠. 축에서 먼저 이름표 먼저 수정하도록 할게요. 세로 항목축 위쪽에 있으니까 먼저 선택. 배경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죠. 글자 선택해주고 글꼴 선택을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굴림, 그리고 크기 10포인트, 보통 모양, 글자색 검정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축에서 이름표, 이번엔 가로값축 선택, 다시 글자 탭에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0포인트, 보통 모양, 글자색 검정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축의 제목, 단위에 해당된 것, 이 글자 수정할게요. 축에서 제목 선택해주세요. 가로값 축에 수정을 했죠? 선택 들어가서 글자 나타나죠? 배경 탭 가서 글자 탭에서 바로 글꼴 모양 설정 선택, 다시 굴림, 글자 크기 10포인트, 보통 모양, 글자색 검정 지정하세요. 그리고 글자에 대해서 현재 가로로 나타나죠? 만약에 세로로 하면은 세로로 단위 만명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저희는 현재 이것은 가로 상태로 지정할 겁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범례를 수정할 텐데요. 범례는 사각 테두리도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바로 범례 모양 나타났죠? 배경 탭에서 선 종류 한 줄로 선택, 그림자는 지시 없습니다. 바로 그냥 굵기 색 이 상태로 글자 탭 이동하세요. 글꼴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굴까지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굴림 나타납니다. 크기 10포인트, 보통 모양, 글자색 검정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X축의 값이 0에서부터 200, 400 이렇게 200 단위로 1200까지 6개 단위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 크기, 가로 크기를 조절하면은 이게 변경될 수도 있겠죠. 크기에 상관없이 변경되지 않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축에서 축을 선택을 해주세요. 가로값 축이죠. 선택해주세요. 비례 탭으로 이동하세요. 자동으로 꾸밈 체크를 없애고 최소값 0 상태고 최대값은 1200 상태예요. 큰 눈금선도 6단위로 되어 있죠. 이거는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니까 자동으로 꾸밈만 체크 없애놓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번 문제는 완료가 되었고 문제 3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역시 3번 번호 아래 빈 줄에다가 커서를 놔주세요. 그리고 괄호 1번이라고 입력하고 한 3, 4칸만 이렇게 띄워주세요. 다시 괄호 2번이라고 입력하고 한 칸만 띄워주세요. 1번 괄호 바로 뒤에 한 칸 띄운 다음에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는 상태에서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입력 도구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차트를 확인을 해주세요. 차트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선택하고 ESC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입력 도구 상자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3번 아래 괄호 1번 바로 뒤쪽에 한 칸 띄우고 커서를 놓아주고 입력에서 수식 위에 F 괄호 X 써있는 수식을 눌러주세요.
수식은 사각형 안에 그대로 키보드에서 입력할 수 있는 글자는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equal 2까지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 수식 모양 찾아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빨간 사각형부터 그대로 입력할게요. 아래쪽에는 2분의 a가 입력돼야 되죠. 분수 찾아주세요. 그리고 a 입력, 아래 화살표 키 눌러서 분모 2 입력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알파벳 A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아래쪽 커다란 사각형 클릭 한번 해주고 이번에는 분수부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분자 입력해야 되죠. B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루트 표시해줘야 되죠. 클릭을 해주세요. 사각형이 있더라도 입력 안 하면 여기에는 빈칸으로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A를 먼저 입력하고 위에 위첨자 선택 2를 눌러주세요. 커서가 지금 작은 상태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빠져나오고 마이너스 누르고 다시 X 누른 다음에 위첨자 그리고 숫자 2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화살표 키 누르거나 아래쪽 사각형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 A 눌러주고 다시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만 눌러주면 커서가 커져 있죠. 여기에서 DX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제 문서에 입력하기 위해서 수식 편집기 넣기를 눌러주세요. 여기는 아까 몇 칸 띄워놨죠. 다시 2번 괄호 뒤에 한 칸 띄워진 상태에서 다시 수식 편집기 실행해주세요. 이번에도 H 대문자 입력하고요. 그리고 아래점자 입력하도록 해주고 알파벳 N으로 소문자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고 커서가 커진 상태에서 equal 눌러주세요. 분수 선택해서 눌러주고 위에 분자부터 입력해야 되죠. 소문자 A 입력하고 괄호 입력 그리고 R 입력하고 위첨자 그리고 N 누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그리고 마이너스 키 숫자 1 괄호 닫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분모 R 빼기 1이라고 입력하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줘서 커서가 오른쪽에서 커진 상태에서 equal 다시 분수 입력해야 되죠. 선택해주고 위에서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A 입력하고 여는 괄호 1 더하기 R 위첨자 N 닫는 괄호를 바로 입력하면 이렇게 작게 표시되죠.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닫는 괄호 닫아주고 아래 분모 이동해서 1 빼기 R 입력하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다시 괄호 열고 R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찾아서 다시 1 그리고 닫는 괄호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잘못 글자를 입력했을 경우에 넣기를 했다면 바로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잘못된 글자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로 눌러서 삭제를 하고 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1번과 2번은 한 줄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 아래 커서를 놔주고 내용을 또 작성하도록 할게요. 4번 아래도 빈줄은 몇 개를 만들어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커서도 4번 아래 어디든 위치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도형을 만들 텐데요. 도형은 입력해서 찾아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 것은 가장 크고 제일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해서 직사각형 도형 선택해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 주세요. 크기는 120에 145를 지정하세요. 그리고 크기 고정 체크하세요. 선색으로 가서 선은 색깔 검정 종류 실선 굵기는 0.12로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각형은 직각 상태로 곡률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채우기 탭 이동해 주세요. 면색 지시 안 되어 있죠. 조건 2를 보면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한 서로 다른 의미의 색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색 흰색으로 하면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색깔 다른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도 문제가 모두 흑백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험장에서도 시험지는 흑백으로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자, 화면에 사각형 다 안 보이는 상태죠. 이따가 다시 보기를 조절하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입력으로 가도 되고 현재 도형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 탭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제일 앞쪽에 있는 가로 글상자를 선택해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글자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도형에 대한 거 설정 먼저 할 수도 있고 글자를 먼저 입력하고 글자에 대한 것 먼저 수정해도 됩니다. 커서 깜빡이는 상태니까 그냥 글자 입력하고 블록 설정부터 할게요. 글꼴 함초롬 바탕되어 있죠. 한번 선택하고 궁서 입력해서 궁서라는 것 선택해 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의 색은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최근 사용한 글꼴에 흰색이 있다면 제일 아래쪽에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체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색 선택을 해주고 흰색 선택하고 HTML에서는 F6글자로 나올 겁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색깔 지정할 때 앞쪽에 있는 선택되어 있는 큰 글자 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현재 색깔 보이는 색이 바로 그냥 적용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역삼각형 클릭하면 이렇게 색상표가 나타납니다. 글자의 정렬, 수평 정렬부터 할게요.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이제 커서를 다른데 한번 클릭한 다음에 테두리를 그냥 더블 클릭해 줘 보세요. 개체 속성 들어갔죠? 기본 탭에서부터 수정할게요. 글상자 크기는 110, 높이는 15를 지정하고 크기 고정 체크하세요. 사용되는 도형의 본문과의 배치는 항상 모두 다 글 앞으로가 선택되면 됩니다. 선택 가서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 직사각형이 아닌 모서리가 반원 상태로 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이동해서 지시되어 있는 빨강으로 면색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잠시 개체 속성 다시 들어가 보면 글상자 탭에서 보면 세로 정렬이 있습니다. 세로 정렬이 반드시 가운데로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도형을 직사각형 선택하고 아래쪽에 그려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서 기본 탭에서 지시되어 있는 50에 50으로 크기 고정까지 체크하세요. 위치는 글 앞으로 상태에 되어 있고 선은 따로 확인할 필요 없겠죠. 화면에 보이면 일부러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선 탭을 한번 보면 현재 모서리 부분이 곡률이 지정되어 있어요. 둥근 모양 선택하고 곡률의 %도 지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곡률 20% 상태에서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보기 탭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쪽맞춤 선택을 해주세요. 화면에서 보면 너무 위쪽에 붙어 있고요. 이 세로 정렬도 안 맞아 있죠. 그래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 글상자와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Shift 클릭을 해서 큰 도형 같이 두 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도구 탭으로 이동해서 맞춤 가주세요. 정렬되는 기준이 이 굵게 보이는 선이 정렬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 세로로 정렬을 위해서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가운데 정렬이 되었고 다시 Shift 클릭해서 이 도형도 함께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금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문서 밖으로만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형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기를 다시 폭맞춤으로 조절할게요. 여러분은 쪽맞춤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되고 100% 아니면 다른 보기 상태로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다른 도형 그냥 클릭하거나 오른쪽에서 빈칸 그냥 한번 클릭하고 다시 이 도형 선택해서 위치,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도형은 만들었으니까 이 위에 나타나는 그림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입력으로 가서 그림 위에 그림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자료 다운받은 파일 있죠? 거기에서 불러오면 되고 시험에서는 ITQ 밑에 픽처 폴더에서 찾아서 불러오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 지정되어 있죠? 로고 1.jpg 파일 형식에서 안 보인다면 jpg 선택을 해서 보면 로고 1.jpg가 보일 겁니다. 선택할 때 바로 넣기 하면 안 되고 문서에 포함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다른 것은 체크 모두 안 해도 됩니다. 넣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우선 뒤쪽에 나타나는데요.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 들어갑니다.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그림의 크기는 40에 30 지정하고 크기 고정 체크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로 변경해 주세요. 선 탭에서 선은 다른 건 모두 동일하지만 선 없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탭에서 문서에 포함이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림 탭 제일 하단에 보면 그림 효과 지정되어 있는데 회색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은 아래로 드래그해서 뒤에 상자 앞쪽에 나타나게 해주면 됩니다. 이 도형도 혹시나 만약에 정렬을 정확히 하고 싶다면 현재 봐서는 정렬 정확히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하고 싶다면 클릭하고 Shift 클릭한 다음에 도형에서 다시 맞춤을 가운데 맞춤과 중간 맞춤을 해서 지정해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했을 때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림에만 지정되어 있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게요. 다른 곳 클릭했다가 다시 하이퍼링크를 위해서 그림만 선택해 주세요. 하이퍼링크 지정되는 책갈피는 이미 정통성 앞에 책갈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 만들었다면 책갈피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림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선택, 현재 문서에서 통일이라는 책갈피 선택 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다른 곳 클릭했다가 마우스를 그림으로 가져가면 클릭해서 책갈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글맵 시 이용이라고 되어 있죠. 입력에서 글맵 시 선택, 위에 거 가나다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띄어쓰기나 뒤에 공백 같은 것 만들면 안 됩니다. 글꼴 선택해주고 도둠이라고 입력해주세요.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되어 있죠. 모양을 보고 선택해도 됩니다. 갈매기형 수장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처럼 글맵시도 더블클릭하면 개체 속성 들어갑니다. 바로 글맵시 탭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방금 지정했던 것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탭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지시된 크기 50에 3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역시 크기 고정 체크해주세요. 본문과의 배치, 그림처럼 맨 앞에 있는 어울림으로 되어 있죠. 다시 글 앞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선은 없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 탭 이동을 해서 면색은 글자에 대한 색깔입니다. 면색 선택하고 파랑 지정해주세요. 기본색 파랑이니까 변경할 필요도 없겠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보여지도록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이제 1번부터 2번, 3번 그렇게 3개 줄로 있는 도형 만들 텐데요. 도형의 모양이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도형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모양부터 만들 텐데요. 입력에서 다시 직사각형 도형 선택하고 적당하게 그려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기본 탭 이동을 하고 지시가 2개 있죠.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앞쪽에 있는 도형이에요. 뒤쪽에 있는 것 10에 15로 변경해 주세요. 크기 고정 체크해주고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으로 선택해 주세요. 채우기 탭에서 면색 선택하고 면색에서 색깔, 임의의 색, 다른 색으로 흰색이 아닌 것만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입력해서 직사각형 도형을 그려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고 지시되어 있는 12 곱하기 12로 지정하고 크기 고정 체크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되어 있고 선탭으로 이동하세요. 선 종류 실선 되어 있고요. 모서리 곡률은 둥근 모양 선택하세요. 채우기 탭 가서 면색 흰색 지정되어 있죠. 흰색이라면 변경할 필요 없고 흰색이 아니라면 다른 색에서 흰색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설정 눌러주고 도형에 글자를 삽입할 수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눌러주세요. 숫자 1 입력하고 블록 설정해주세요. 궁서 아까 입력했었죠. 제일 위쪽에 궁서 선택하고 글자 크기 20포인트 엔터키 누르고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점선 글상자 만들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도 커서 깜빡이고 있으니까 글자 먼저 입력해도 됩니다. 입력하고 블록 설정할게요. 글꼴은 굴림. 아까 입력했다면 바로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입력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정렬은 수직 수평 가운데. 수직 정렬은 나중에 하면 되죠. 기본 정렬되어 있으니까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글상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개체 속성 들어가죠.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크기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탭으로 이동해주세요. 점선 또는 파선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점선이나 파선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곡률은 직각 상태 놔두면 되고 채우기 탭에서 색깔 없음으로 지정해줘야 됩니다. 글상자 탭에서 아까 얘기했던 가로 상태로 수직 정렬되어 있어야 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위치와 테두리 각각 도형의 배치를 정렬 좀 해놓겠습니다. 마우스만으로 정렬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정렬이 어렵다면 어느 정도 맞춰놓은 다음에 Shift 클릭으로 도형 3개 선택해서 도형 도구에서 맞춤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3개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Ctrl Shift 키를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간격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동일하게 다시 Ctrl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복사해서 동일한 간격으로 떨어뜨려 놔주세요. 각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2번과 3번 수정하고 뒤쪽의 도형은 3개 도형이 각각 다른 색이어야 됩니다. 색깔 선택할 수 있도록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탭으로 가서 색깔 다른 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점선 글상자 안의 내용도 수정을 해주세요. 도형 모두 완료했다면 화면의 보기 상태를 조금 작게 조절해서 다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움직이면 화면 크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기 탭에서
앞쪽 맞춤 해놓고 확인해도 되겠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도형은 절대 그룹화하면 안됩니다. 틀린 부분 없다면 다시 폭맞춤 상태로 이번엔 3번 문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3번 내용은 모두 내용을 입력 먼저 하도록 할게요. 회복 뒤에서 커서 엔터키 2번 눌러서 빈 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통이름부터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 입력할 때 각주 아직 입력 안 한 상태고요. 한문 필요한 부분 아직 입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리 각주 한문 미리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엔터키는 맞춤표 뒤에서 딱 한 번만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통일은 앞에서 스페이스바 2번 눌러서 들여쓰기를 지정을 해도 되고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서 들여쓰기를 지정을 해도 됩니다. 들여쓰기로 지정할 때는 10포인트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들여쓰기를 먼저 지정하면 아래쪽에도 계속 들여쓰기가 지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정하지 않고 취소 누르겠습니다. 필요하다 끝에서 마침표 뒤에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각기호 입력 있죠? 바로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바로 입력할게요. 컨트롤 F10키 누르고 정각기호 한글 HNC 문자표에서 정각기호 일반 선택하고 원하는 모양 찾아서 선택을 해주세요. 띄어쓰기하고 내용 그대로 입력해주세요. 엔터키 누르고 다음 내용 입력하는데요. 가, 나, 괄호 안에 기역, 니은 글자는 입력하지 않고 내용만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입력했다면 다시 엔터키 누르고 컨트롤 F10 문자표에서 같은 문자 넣기 하고 그대로 또 내용 입력해주세요. 다시 엔터키 눌러주세요. 표가 입력될 줄입니다. 표에서는 설정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먼저 설정하지 않고요. 다시 엔터키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표가 만들어질 빈줄은 그대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줄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엔터키 눌러주세요. 마지막 줄 기관명 입력을 해주세요. 기관명에서는 엔터키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다. 문서 제일 하단 쪽에 각주가 표시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안 만들었죠. 다시 이제 첫 번째 줄로 이동해 주세요. 첫 번째 줄은 가운데 정렬 먼저 할게요. 우선 빈 줄에다 커서를 놓고 머릿말을 만들도록 할게요. 머릿말은 쪽에서 머릿말을 선택하거나 컨트롤 NH를 눌러주면 됩니다. 머릿말 양쪽 없음 상태 만들기 눌러주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블록 설정한 후에 글꼴, 도둠,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머리말, 꼬리말 닫기 눌러주세요. 메뉴의 제목을 블록 설정해 준 다음에 글꼴, 굴림 지정하세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진하게 속성 바로 눌러주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책갈피 만들어 놨죠. 덧말 넣기를 해야 되는데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입력 도구에서 찾아도 되고 메뉴에서 바로 덧말 넣기 찾아도 됩니다. 덧말 이름을 입력을 해주세요. 통일 한국 입력하고 위 상태에서 넣기 눌러주세요. 덧말의 수정은 더블 클릭하면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문단의 첫 번째 글자 통에다 커서를 놔주세요. 문단의 서식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서식 탭으로 가면 됩니다. 문단의 첫 글자 장식 실행하고 두 줄에 걸쳐 있죠. 두 줄 선택, 글꼴 선택한 다음에 궁서, 면색은 노랑 선택하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민족의 뒤에다 커서를 놔주세요. 한 칸 뒤에 떨어지면 안됩니다. 족 뒤에 커서를 놔주고 입력해서 각주 선택해주세요. 내용을 미리 입력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입력해도 됩니다. 저희는 먼저 입력해 놓을게요. 그리고 블록 설정이 되어 있으면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눌러준 다음에 각주의 번호는 기역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겠죠. 원 문자 선택해주고 앞뒤 장식 문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분선 넣기 길이가 5cm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 필요 없고 설정 눌러주세요. 각주 수정 다 했죠. Shift ES 시키나 아니면은 본문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들여쓰기 지정, ITQ 시험에서는 들여쓰기 설정 반드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띄어쓰기 2칸 해도 됩니다. 한자 변환 있죠. 한자로 변환할 글자 뒤에 커서를 놓고 바로 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블록 설정하고 할게요. 통일 블록 설정해주고 한자키 눌러주세요. 원하는 한자 선택을 해주고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한자로 나오도록 바꾸게 해주세요. 다시 이번엔 두 번째 이득이라는 글자 블록 설정하고 한자키 눌러주세요. 입력 형식 바꿔놓았죠?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림 삽입은 문단 첫 글자 장식처럼 맨 앞줄 첫 칸에다가 커서를 놓습니다. 입력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그림 4.jpg를 선택을 하고 역시 문서에 포함 체크 넣기 해주세요.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에서 자르기 선택, 그리고 원하는 모양만 나오도록 해주세요. 출력 형태를 보고 어느 정도 여백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죠? 자르기 설정 완료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바로 개체 속성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기는 40에 40 지정해 주세요. 위치는 본문과에 배치해서 어울림으로 설정해 주세요. 여백 캡션 탭에서 바깥 여백의 왼쪽을 2로 지정하세요. 다른 곳은 0 상태로 놔주세요. 설정 눌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할 때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하면 눈금선이 테두리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자르기 안 한 상태라서 역시 테두리 선이 보이고 있는데 이 테두리 선은 위에 첫 번째 줄과 맞춰주면 됩니다. 자르기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자르기를 해버리면 개체 속성 들어갔을 때 크기가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개체 속성에서는 40에 40 지정하고 크기 고정에 반드시 체크를 해서 더 이상 자르기가 되어 있어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자르기는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림 선택된 상태에서 화살표 키 왼쪽 키를 한 번씩 누르면 각 줄의 끝에 나오는 글자를 출력 형태하고 맞게 정렬해 줄 수 있습니다. 정렬이 제대로 안 된다면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서 기본 탭에서 가로 세로의 정렬이 문단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보통은 문단으로 되어 있고 이게 종이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문단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 알아두세요. 출력 형태처럼 조금 아래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면 역시 마우스로 이동하지 말고 화살표 키, 아래표 키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 파일과 비교해서 본다면 우선 개체 속성에서 크기 조정 잠깐 체크 해제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르기를 다시 설정해서 본다면 위쪽 여백 없애고 아래쪽 여백을 없애면 크기가 먼저 바뀌겠죠.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에서 다시 40에 40으로 변경을 하고 크기 조정을 할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조절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쪽과 테두리 선 맞도록 해놓으면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될 겁니다. 지시사항에서 그림에 대한 바깥 여백 왼쪽에 대한 것만 지시가 되어 있고 그림을 자르게 하는 거에 대한 여백 설정은 따로 지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아까 입력할 때 여기 빈줄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빈줄 안 해놨습니다. 빈줄 만들어 주세요. 첫 번째 중간 제목 블록 설정 모두 해주세요. 글꼴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흰색 지정되어 있는데 흰색 지정하면 이 글자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방향까지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음영색 지정해야 되네요. 글자 모양 Alt L키 단축키 기억하면 조금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탭에서 글자색 흰색 선택 그리고 음영색 파랑색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두 번째 소제목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 궁서 글자 크기 18포인트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지역별 현황까지 블록 설정해주고 기울임 글꼴 지정하세요. 지역별만 블록 설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가서 확장 탭으로 이동하세요. 강조점 선택, 원하는 모양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현황 블록 설정해서 동일하게 강조점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문단 번호 지정할게요. 문단 번호 지정할 곳만 블록 설정해주세요. 줄간격 먼저 180%로 수정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 들어가서 비슷한 모양 찾아주세요. 없으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저희는 이게 비슷하죠. 선택,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1수준, 너비 조정 20, 정렬 오른쪽, 2수준, 너비 조정 30, 정렬 오른쪽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살펴볼 거는 1수준에서는 가나다 번호 서식이 뒤에 마침표 나오도록 되어 있죠. 2수준을 확인해 보세요. 동일하게 기역, 니은, 디귿 원문자인데 뒤에 마침표가 나오고 있죠. 저희는 마침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표는 지워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가부터 바까지 나오는데요. 나, 다로 써있는 줄 블록 설정해주세요. 서식으로 가서 한 수준 감소를 누르면 기역, 니은으로 변경됩니다. 컨트롤 더하기 키를 누르면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라로 되어 있는 부분도 한 수준 감소해주세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 표 만들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컨트롤 NT 또는 입력에서 표 만들기 선택해주세요. 줄수는 6, 칸수는 4로 해서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하고 만들게 해주세요. Shift ESC 키를 누르면 커서가
표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세요. 표의 오른쪽에다 커서를 놓고 해도 동일합니다. 표 전체 셀을 블록 설정해주세요. 셀 합치기 할 셀을 블록 설정하고 알파벳 M키 눌러주세요. 나머지도 동일하게 알파벳 M키 눌러서 설정해주세요. 이제 내용을 모두 다 입력해주세요. 엔터키 눌러서 입력한 부분 없지만 줄이 두 줄로 보이는 셀 있죠? 마우스로 테두리선 조정을 해주세요. 표의 첫 번째 줄 블록 설정하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선택, 시작색 흰색, 끝색 노란색, 유형은 수평, 줄무늬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 안된 상태에서 이중실선 선택, 위와 아래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표 전체 셀 블록 설정하고 다시 L키 눌러주세요. 이중실선 선택하고 아래쪽 선택, 다시 선 없음 선택하고 왼쪽과 오른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표 아래쪽 줄 클릭하고 보면은 출력 형태하고 동일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기관명 수정할게요. 오른쪽 정렬로 먼저 변경하고 장평 때문에 글자 모양 들어갑니다.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도둠으로 수정하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장평 105%, 설정 눌러주세요. 문서 제일 아래쪽 보면은 각주 아래 오른쪽에 원문자 6이 보일 겁니다. 쪽 번호인데요. 기관명 위에 있는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쪽 메뉴로 가서 쪽 번호 매기기 선택, 오른쪽 아래 선택하고 번호 모양 원문자 123, 줄표 넣기 해제, 시작 번호는 6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쪽 번호가 6으로 제대로 보인다면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습니다. 저장을 해주세요. 쪽 번호가 6이 아닌 다른 숫자로 보인다면 위에 가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파트 2에 쪽 번호에 해당되는 무료 동영상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만약에 이 페이지에서 쪽 번호가 나타나고 있다면 지우지 않아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정하고 싶다면 아무 빈줄에나 커서를 놓아주고 쪽 메뉴에서 현재 쪽만 감추기 체크, 쪽 번호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현재는 번호가 안 나타나니까 일부러 그것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정답 파일과 비교해서 표의 높이가 조금 차이가 날 텐데요. 지시가 없으니까 그대로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수정하고 싶다면 문서가 사쪽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 블록 설정해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로 한 번, 두 번 정도 아니면 한 번 정도만 키워주면 됩니다. 수정했다면 반드시 파일은 저장해 주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